한산한 시골 마을의 작은 학교에서 한 소년과 한 소녀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가을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노란 빛으로 물들고 시간이 점점 서둘러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이 마을의 학교에서 한 소년인 준호는 조용한 교실에서 한없이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소녀 민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하루라도 빨리 이 마을을 벗어나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것들을 보며 살고 싶은 욕망이 강해 준호의 마음은 민지의 눈에는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한편 민지는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준호의 마음을 다 알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민지는 준호의 사랑을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과 감정들은 마치 무거운 돌 같았습니다. 민지는 어떻게 하면 준호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의 시간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감싸던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학교에서 모두가 귀가하고 있을 때 준호는 민지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불러왔습니다. 비 오는 길목에서 준호가 민지에게 말을 걸려던 찰나에 준호와 민지는 미끄러져 넘어졌고 어두워서 아이들을 보지 못한 오토바이와의 사고로 준호는 쓰러졌습니다. 그 후 구급차가 왔지만 이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민지는 절망에 빠져 준호를 소홀히 다뤄버린 자신을 탓했습니다. 민지는 이제 준호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음 한구석에서의 사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작은 마을 구석에서 한국의 전통인 회다지 소리가 시작되었고 준호의 영혼을 저 멀리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회다지 소리에 참여하지도 집에 가지도 그 무엇도 하지 못한 채로 정원에 앉아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원 한 곳에 접혀있는 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편지는 항상 정원에 있다는 것을 아는 준호가 민지에게 남긴 글이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이 편지를 평생 발견하지 못하면 좋겠지만 읽고 있다는 것은 발견했다는 말이겠지? 난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너를 좋아했어. 하지만 너는 이 마을을 정말 싫어한다는 것도 알아. 그렇기에 너에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없어. 그렇지만 우리 다 꿈을 이루었을 때 그때 한 번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래? 편지를 본 민지는 마을 사람들과 준호의 가족들의 위로가 민지에게까지 닿았는지 마을까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회다지 소리가 진행 중인 장소에 도착한 민지는 마을 사람들, 준호의 가족들과 함께 준호가 가는 마지막 길을 보내준 후도 발길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그날의 사고의 진실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다지 소리는 마무리가 되고 민지는 준호의 묘 앞에서 눈물만을 흘리며 묘를 바라보았는데 눈물을 그만 흘리라는 준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던 민지의 마음을 준호의 영혼의 목소리가 민지에게까지 닿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앉아있던 민지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은 이 비극적인 사고로 충격을 받았고 그 후로도 잊히지 않을 일이 되었습니다. 준호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를 추억하며 마음을 달랬지만 민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자신을 원망하는 자책감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가을이 끝나가고 점점 더 찬바람이 부는 날에 민지는 학교 정원에서 준호를 기억하는 작은 꽃밭을 만들었고 그곳에는 노란 잎이 떨어지는 나무 아래에 준호의 물건들과 함께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